그때 당시 이준석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제 당시 홍매화 심은 행위가 유교적 전통에 따른 것일 뿐 주술적 의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판을 보면요, 이 양쪽 진영의 범야권 진영의 이제 이씨 두 사람이 지금 예비 빵제비로서 지금 이 전국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과 이재명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재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준석은 혼자 죽으면 될 일을 이제 지저분하게 뭐 온 곳에 똥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준석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 대한 호응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건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지금 이것저것 막 다 설쳐대고 있고 이제 방송에서 나갈 수 있으면 계속 본인을 이제 발 빼려고 막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충수다라는 거죠. 지금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그동안 했던 말만 이제 싹 걷어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말에 딱 던지면요, 다 반박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자 그 유승민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유승민도 본인에게 이제 의혹들이 막 터져 나올 때 언론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서 시선에 대해서 물기를 다른 곳으로 향하게 했었죠.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준석이 그렇게 언론의 덕을 톡톡히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선택한 게 뭐냐라면 젠더 이슈로 여성 혐오 발언을 하면서 지금 본인의 논란을 좀 타개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꼬라지 꼴값 한다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 다뤄볼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조금 시끌시끌합니다. 학교 측과 학생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 시위가 반발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직비를 부순다든지 동상의 흉상에 뭐 오염 테러를 한다든지 이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발언들도 논란이 있는데요. 이준석이 이 시위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발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학생들의 수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정당한 시위가 아니라 비문명이다. 비문명. 그러니까 꼴값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준석이 이 그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한 이유가 뭐 의문시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 자기의 상황을 조금 피해보고자 이제 막 이리 발설 저리 발설 그냥 배설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야, 네가 지금 비문명에 대한 발언을 할 꼬라지냐? 너 칠불사 홍매화 사건 이게 더 비문명 아니냐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조롱을 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제 김영선의 공천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2024년에 김영선의 공천이 어그로가 나자 이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이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똥개를 부릅니다. 야, 내려와봐. 칠불사에서 3시간 정도 회동을 가지고 비례대표 1번을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김영선과 명태균과 천하람이 남아서 기자회견문을 작성을 합니다. 2박 3일 정도 이준석이 올라가죠. 올라가기 전에 심었던 게 홍매화다라는 겁니다. 이 홍매화가 새로운 개혁의 의미지만 사실상 개혁 전이면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반역이다라고도 해석이 되죠. 이 홍매화를 심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왜 홍매화를 심었냐, 이 부분을 이준석이 벗어나고자 먼저 언론에 어떤 플레이를 하냐면 주술 아니야. 그건 누가 주술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홍매화를 심은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파고들까봐 그거는 주술적인 의미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벗어나려고 했었는데 이때 했던 말들이 다 뻥입니다.
본인이 가는데 주지스님이 뭐 이제 홍매화를 기념식수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주지스님이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7불사에 홍매화는 한 그루가 아니고 두 그루였는데 지금 뽑혀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홍매화 사건이 드러날까봐 이준석은 빠르게 이제 전환을 했었는데 이걸 갖고 다시 이제 소환이 되는 거죠. 이제 입을 잘못 털어서 소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의 16일자 SNS를 보면 되게 웃긴데요. 비문명하면 이준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통여대 학생들은 최소한 학교 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당당히 정면으로 맞서고 있지만 누구처럼 홍매화 심고 있지는 않다. 그러고 코너에 몰리니까 공천 개입이니 하면서 숟가락 얹으며 여성들에게 비문명 끼얹는 모습은 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7불사 사건을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9월 23일에 명태균 씨가 SNS에 본인의 SNS 올립니다. 이준석과 천하람이 7불사에서 삽질한 까닭이다 라는 글과 함께 한 놈은 코 파고 한 놈은 땅 파고 홍매화를 7불사 마당에 심는 그 사진을 띄웠다 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과 GPS 위치까지도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게시한 이유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처음에 이제 7불사에 모여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다 라면서 왁구 잡고 이제 공작의 정치를 했죠. 그런데 이제 9월 5일 날 본인의 이준석의 성상납 혐의에 불기소가 떨어지면서 이제 뭐 날개 벗었다 족쇄 벗었다 이러면서 언론들이 막 다뤄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뉴스토마토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다 이러면서 명태균, 김영선, 김건희 여사가 있다 텔레그램 봤다 이러면서 AB 의원 제보자 이러면서 살짝 제보를 하고 며칠 뒤에 이준석이 그 AB 의원 중에 B가 나다. 원래 AB가 바뀌었어요. A가 천하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 이제 선의의 조언이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라고 보기에는 완결성이 떨어진다. 조언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발을 빼는 과정에서 이제 명태균 씨가 조명되고 김영선이 조명되고 천하람은 빠지고 그러니까 오롯이 당할 판이었기 때문에 이제 명태균 씨가 야, 이준석 우리 한 팀이야. 홍매화 심었어. 우리가 뭔가 공작이 있었던 거 넌 몰라? 하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었으나 그 팀 김종인 단단한 그 팀 김종인 뭐 이준석 몇 명 있는 것 알았으나 그 뒤에 누가 강력하게 함께했던 명태균 씨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죠. 김종인이 빠르게 명태균 씨와 손절을 합니다. 그만큼 다급했다라고 봐야 되고 그만큼 끈끈했다. 그만큼 깊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명태균과 김종인의 관계는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그때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김종인이었습니다. 김종인이 당내 경선 자체를 100% 국민 여론으로 바꾸면서 여기서 뒷심을 쳐줬던 게 이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조작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의 마사지, 표변에 대한 마사지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당내 경선이면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 국민 여론조사를 담았다라는 거. 그것도 역선택 방지라든지 이런 조항이 없이 그 전에 서울시장이 성비리가 있어서 이제 자살을 한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러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당내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건데 그 많은 일들 중에 김종인과 명태균의 뭔가 콜라보가 있었다라는 거. 나경원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근데 이준석이 이 나경원 의원이 제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자꾸 부정선거론자다라고 막아서는 이유는 내용에 대해서 진실을 밝힌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좌파들의 수법입니다. 이준석이 보면요 항상 그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그 논점을 흐려버리는 거죠.
이준석이 이렇게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과의 이 내용,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이준석과의 전당대회 내용을 막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거죠. 이준석도 이렇게 부정선거론자다라면서 메신저를 공격하지만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이제 여론조사는 사실상 기법과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의 논란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어떤 것도 논리가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입 가볍게 놀려서 다시 7불사 홍매화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민주당에게 이제 계속 이제 밑밥을 던지는 건 지금까지 이준석이었다라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 때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 의혹, VIP의 경로, 그 누가 처음에 끌고 나왔냐?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박정훈 대령 옆에 누가 있었냐? 이준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골이다라고 민주당이 꾸준히 계속 앞으로 쭉 뭐 공격을 하겠지만 거기에 공천 개입이다라는 왁구 딱 잡아서 국정농단의 프레임을 더 씌워서 최순실처럼 탄핵을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준석이 도움을 줬죠. 그러고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준석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제 당시 홍매화 심은 행위가 유교적 전통에 따른 것일 뿐 주술적 의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라는 것, 이거 언론이 다뤄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우습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 홍매화가 더 비문명인지 이제 동덕여대 학생들의 이런 학내 시위가 더 비문명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치 사기꾼 이준석의 지금까지의 정치 활약상을 쭉 보면요, 한국 정치의 권력 추종에 대해서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